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오주, 2차전지, 원전, 반도체, 조선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주가 어제 초강세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ABL 바이오가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바이오주 상승세가 강화되었죠.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 총 3조 8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체결 공시를 냈는데 공시가 나오고 약 2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급등을 해서 지금 시총이 9조 원이 됐는데 시총이 이렇게 큰 주식이 이틀 연속 상한가 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이라면 어제 오늘 바이오주 매매를 반드시 했었어야 되는 거죠.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는 확실하게 바이오주가 주도 테마였으니까요. 일단 ABL 바이오를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단기간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 주의해야 되겠죠. ABL 바이오 계속 추적은 하되 추격 매수 주의하고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눌림목 지지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바이오주 중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 시총이 좀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중에서는 D&D 파마텍이 있었고요. D&D 파마텍이 9월 22일에 상한가를 갔었고 다음날 아침에 11% 상승하다가 빠졌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제법 깊게 나왔는데 그 상한가 장대 양봉 하단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거기서 100% 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또 삼천당 제약 시총이 5조 원대로 꽤 큰 주식인데요. 지난 7월 23일에 상한가를 갔었고 다음날 장중 14%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그 상한가 장대 양봉 하단 약간 위에서 60일 이동평균선 부근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나면서 그 이후에 상승이 66%가량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상한가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공략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조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많이 올라가면 결국 조정이 나올 텐데요. 어떤 형태의 조정이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가격 조정이 얼마나 세게 나올지, 약하게 나올지, 기간 조정이 길게 나올지 미리 알 수 없는데 이후 흐름 계속 추적해야 되겠고요. 저는 어제 ABL 바이오를 상따를 해서 오늘 아침에 시초가와 시초가 플러스 한 3% 수준에서 분할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도 계속 매매를 했는데요. ABL 바이오 매매 내역을 보면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했고 오늘 아침에 22% 부근에서 전량 청산을 했고요. 매수세 힘이 강해서 샀다 팔았다를 했는데 이 앞에서는 약손실이었고요. 이 뒤에서 이제 다시 쭉 분할 매수를 해서 수익 실현을 했고 다시 또 분할 매수를 해서 요거는 뭐 거의 약수익, 약간 수익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에 수익이 조금 났죠. 그리고 애프터 마켓에서 또 빠졌잖아요. 애프터 마켓 시작하고 4시 40분 조금 넘어서 거기서 조금 물량을 많이 사진 못했고 조금 사서 또 분할로 매도를 했습니다. 요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봉으로 자세히 타점을 보면요. 일단 오늘은 수능일이라서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끝나서 대체거래소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이 대체거래소를 지우고요. 네. 보시면은 여기 빠질 때 분할로 매수를 해서 절반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청산하고 다시 눌림 분할 매수를 해서 여기서 부딪히는 모습에 거의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조금은 남겼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매도한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매수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매도를 했을 때는 하락이 강하고 하락 대비 반등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빠져서 이중바닥을 만들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중바닥이 아니라 하락, 반등, 하락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상 분할 매도를 한 것이고, 그런데 빠지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래 거래가 늘면서, 양분 거래가 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122평이 우하향이죠. 이 앞에서는 62평이 122평을 깨고 내려가는 60, 120 데드크로스가 있었고, 60, 120 역배열 중에 120이 우하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우하향 중인 122평을 한번 경신하고 눌렸는데요. 60에서 지지가 나왔죠. 그리고 다시 상승하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 거래가 늘면서 상승을 하고 눌릴 때 120이 이제 지지로 바뀌었고, 노란색 20이 120을 뚫고 골드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0 저항을 받고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한 건데, 120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이지만 매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기 120과 60, 122평선과 62평선 부근에서 지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 지지 후에 또 올라갔죠. 그래서 지지가 확인되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조금씩 매수를 했고, 그 이후에 눌림에서는 60, 120 골드가 나오고 상승에 대한 눌림이 나왔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눌림에서는 분할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20에서 지지가 나왔는데 지지가 안 나오고 120이 깨지고 전저점이 깨졌으면, 깨지고 반등할 때 또 분할로 매도를 하면서 비중 축소를 했을 겁니다. 리스크 관리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120과 전저점을 지키면서 상승 장악형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갔죠. 이 앞에서 빠질 때보다 상승 각도가 가파르고요. 상승할 때 거래 대금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눌림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눌림목이었던 거고, 이평선 관점에서는 60, 120 골든 크로스가 있었는데, 주가가 먼저 오르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골든 크로스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전형적인 골든 크로스 충격의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 조정, 상승이 나왔죠. 여기서 힘있게 상한가를 들어갔으면 물량 매도를 조금 덜 했을 텐데, 힘있게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해서 분할로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장 마감 동시호가의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작하면서 한 차례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들어올리고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에 다시 또 살짝 분할 매수를 하고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마땅하게 추가 매수할 타점이 나오지 않았고, 정규장 종가 그리고 애프터마켓 시가 그 자리에서 일단 분할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슬슬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서 이 상한가 가격과 이 정규장 종가 사이에서 분할로 매도 대응을 했습니다. ABL 바이오가 시총 9조 원으로 시총도 굉장히 크고, 오늘이 두 번째 상한가인데 상터치를 하거나 상한가 갔다 풀리거나 이런 경우가 오늘 되게 많았죠. 그래서 힘있는 상한가가 아니고 시총이 크고 두 번째 상한가 날이기 때문에 내일 시가 갭이 크게 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한가 종가 근처에서 분할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죠. 뉴스가 나오면서 2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위쯤에서 이 급등을 하고 나서 이쯤에서 ABL 바이오가 엄청나게 큰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급등을 했네. 이쯤에서 주가 움직임을 확인하고 그때 뉴스를 봤더니 공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 딱 주문을 내서 체결이 됐고, 그리고 나서 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체결이 됐는데요. 어제는 ABL 바이오가 급등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세게 올랐습니다. ABL 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간 시간이 대략 10시 56분인데요. 어제요. 그리고 나서 리가캠 바이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네. 리가캠 바이오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수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특징주를 보면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 ABL 바이오가 급등하면서 리가캠 바이오 뒤따라서 급등했죠. 올릭스가 뒤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요. 인벤티지 랩도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뭐 빠지기도 했었지만 다시 올랐죠. 그리고 펩트론도 많이 올랐습니다. 펩트론도 오후장에 많이 올랐죠. 다수의 종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ABL 바이오는 끝까지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됐지만 다른 바이오주는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다가 흘러내린 종목이 많죠. 윗꼬리를 길게 단 종목들이 많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간 데다가 오늘 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나마 좀 안 빠지고 버틴 종목이 셀트리온인데요. 셀트리온 그래서 좀 잘 봐야 되겠고요. 다수의 바이오주가 아침에 강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ABL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고 다른 제약 바이오주가 ABL 바이오 상한가가 들어간 이후에 5%, 10%, 15% 이렇게 세게 올라갔는데 오늘은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이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흘러내렸다는 거죠. 이게 다음날 갭 상승을 얼마나 할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대장이 상한가 들어가고 후발주들이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대장은 다음날 아침에 갭이 많이 뜰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대장이 상한가 들어갔는데 후발주들이 상승을 못한다? 그러면 상한가에 들어갔던 대장도 상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있고 상한가로 마감하더라도 다음날 시가 갭이 많이 안 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렇게 막 빠질 때도 제가 계속 분할 매수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중에 계속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시장의 1등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상승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어제는 사실상 공시가 나오자마자 2분 만에 상한가에 들어갔고 뭐 파동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한번 빠졌는데 V자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요. 이 상승 대비 이후에 하락이 완만했습니다. 이걸 1분봉으로 보면요. 이 앞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변동폭이 잘 보이겠죠. 보시면 하락을 하다가 V자로 급반등이 나오고 상승 대비 조정이 완만하게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고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조정의 각도를 보면 상승의 각도에 비해서 완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내역을 보면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었죠. 또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매수를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장 초반 이후에 10시, 10시 반, 11시 보면은 ABL 바이오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0시 43분에는 110억 정도인데 11시 15분에는 400억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더 지날수록 금액이 계속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시 반경에는 550억이고 13시 49분경에는 700억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었고 그리고 기관 매수도 장중에는 이제 잠정으로 봐야 되잖아요. 1051 잠정으로 보는데 10시 52분에 기관 매수 들어오고 12시 32분에도 기관 매수 들어오고요. 14시 20분까지도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마지막 5차 15시 46분에는 기관 매수가 살짝 빠졌는데 그때는 거의 이제 장 후반이고요. 이 앞에서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그것만 가지고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차트상으로도 강한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이면, 그리고 이 종목이 어제 오늘 시장의 1등주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후발주가 아니죠. 최고 1등주죠. 단순히 바이오 1등주가 아니라 시장 전체 1등주인데, 강한 상승이 나오고 완만한 조정 나오면 그런 경우는 죽더라도 전고점 근처를 갔다가 죽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하락에 대한 절반 정도 반등을 했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한가가 아니라 위가 열려 있으면 보통 1등주가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 나오고 외국인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 그럼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이제 여기가 바로 상한가 가격이니까 더 갈 수는 없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완만한 조정이 나오다가 조정이 완만하고 상승은 더 가파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이제 분할 매수를 했지만 가격이 올라갈 때도 더 비싼 가격에 불타기를 했고, 이제 상한가 가격이 16만 4,700원이었는데 상한가 근처에서 분할로 매도 대응을 했죠. 상한가에 안착할 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상한가 근처 가격에서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걸 보면서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또 하락이 시작되면서 입질 매수를 시작하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서 일부 청산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일부를 계속 청산한 이유, 앞에서는 반등을 했을 때 청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추가로 매수를 했잖아요. 불타기 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매도 대응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앞에서는 강한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었기 때문에 겁날 게 없었던 거죠. 시장의 1등주이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이기 때문에 한 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상한가 근처에서 결국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하고 상한가 터치를 했는데 상한가를 알지 못하고 하락이 가파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반등해서 줄이고 다시 봐야 되겠다. 재수 없으면 하락, 반등, 하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에서 상한가 근처에서 여러 번 부딪히다가 강하게 빠졌기 때문에 반등해서 리스크 관리상 매도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올라타는 모습, 아까 설명을 드렸죠. 올라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도 재매수를 한 것입니다. 오늘은 ABL 바이오의 매매 관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좋게 본 종목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입니다. 참고로 저는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편향된 시각일 수도 있고, 또 내일 상승이 나오면 상승 3일차죠. 어제 오늘 급등을 하고 내일까지 상승하면 상승 3일차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분할 매도를 할 거고 이후에 조정을 기다려서 재매수를 할 건데요. 오늘 너무 이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거래대금이 1조 1000억 정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미니 박스로 움직였습니다. 요 지저분한 게 있으니까 정규장 차트로 보겠습니다.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정규장만 보기 체크를 하면 정규장 차트로 바뀌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미니 박스로 움직였고 이평선이 완전히 수렴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게 480일 이평선까지 완전히 수렴이 됐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481선까지 완전 수렴 상태에서 이렇게 미니 박스를 돌파했는데, 미니 박스 돌파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큰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박스 상단을 살짝 뚫은 거죠. 거래가 더 늘면서 확실하게 뚫으면 더 이쁜데 그러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52주 신고가 박스 돌파인데 이평이 완전 수렴된 상태에서 강한 상승이 나와서 수렴 정배열 초기 수정초 장대 양봉으로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수급을 보면 어제 오늘 외국인이 2천억, 1453억, 이틀간 3450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에서 어제 690억, 오늘 48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에서 최근에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도 있고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골고루 매수가 들어온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셀트리온 주력 바이오 시밀러 3종 유럽 처방 1위 기록, 이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 나왔습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장중에도 여러 번 이 뉴스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개인은 어제 오늘 4,4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개인 매물을 받아내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내일까지 만약에 상승을 하면 상승 3일차에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온다면 그 조정을 확인하고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보유 중이고 내일 상승 시 매도할 예정이니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차트상 너무 이쁜 모습이 나왔고 유럽 처방 1위라는 좋은 소식과 함께 외국인 기관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긍정적인 레포트 증권사 보고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일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 주봉 캔들이 이 박스 상단 위에서 형성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박스 상단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오면 그러면 지난 1월 고점 부근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되니까 이후 흐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 과정을 확인하고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이번 강의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시장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차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매도 버튼을 누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들으며 기준을 세우고 원칙에 맞을 때만 움직이려 노력하다 보니 매매가 훨씬 단순해지고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몰라 헤매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나름대로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생겨 선택이 쉬워졌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 작은 성취감이 생기니 공부할 맛도 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건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늦었을 뿐 지금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빠른 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들으며 하루하루 배워가는 재미를 느끼고 그 속에서 마음이 젊어지는 듯 합니다.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 없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해보고 싶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차트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전업 투자자가 되기는 부담되지만 주식 매매에 익숙해질 때까지 본업과 병행하며 연습해보고 싶어요. 초보자는 스윙 매매로 주식에 익숙해진 후 좀 더 빠른 단타 매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